오늘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먼저 주요 AI 관련 소식들을 간략히 정리한 후 이것이 테슬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새롭게 전해진 테슬라 소식, 특히 어제 다루었던 내용과 연결되는 신규 정보,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지나며 장 초반 하락을 모두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의 전반적인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기업이 두 곳 존재합니다. 바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과 메타입니다. 바로 이 내용은 지난 20일 정리했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구글에서 새롭게 발표한 제미나이 3 모델 같은 경우 성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전 모델과 비교시 성능이 너무나도 큰 폭으로 향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신규 모델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게 엔비디아의 GPU가 아니라 구글의 TPU다라는 사실을 정리했었고, 바로 이런 TPU 같은 ASIC이 엔비디아의 GPU보다 범용성은 떨어지지만 특정 작업에 대해서는 효율이 더 높다라는 걸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현재 테슬라가 보유한 AI4 칩, 다가오는 AI5, AI6 칩 같은 경우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했었는데, 오늘 메타에서 구글의 TPU를 렌트하고 이후에는 구매까지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히면서 메타와 구글은 상승한 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 장 초반 7%에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었고, 이후 시장 전체가 회복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 회복하며 오늘 장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단기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소식과 함께 TSMC 역시 4%대의 하락을 장 초반에 보여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TPU 역시 TSMC가 만든다는 점입니다. 엔비디아 칩도 TSMC가 만들고 TPU도 TSMC가 만드는데, 엔비디아 칩 대신 TPU가 인공지능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TSMC까지 상당히 유의미한 하락폭이 장 초반에 목격되었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물론 TSMC에서 엔비디아와 맺은 계약과 구글과 맺은 계약의 상세 내용을 확인해야지 최종적인 TSMC 영향을 알 수 있겠지만, 이 둘 모두 TSMC의 고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과한 변동성은 합리적으로 혹은 논리적으로는 설명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바로 시장이 보여주는 단기 불합리성이자 단기 비효율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내용에 대응해서 장중 엔비디아에서는 공식 게시글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TPU라는 단어는 빠져 있지만 구글의 성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모델에 대한 성공인지 혹은 TPU에 대한 성공인지는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한 워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글에 계속해서 엔비디아 칩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비디아 칩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나열을 합니다. 어떤 AI 모델을 위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엔비디아 칩이다. 또한 동시에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ASIC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성능, 범용성, 그리고 호환성을 제공한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ASIC이 바로 구글의 TPU를 의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이 바로 이 범용성이죠. 이 범용성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아주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글의 제미나이 3에서 보일 수 있듯이 대규모 모델을 만들 때는 범용성보다는 더 특화되어 있는 하드웨어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특히나 현재 엔비디아 칩 같은 경우 가격이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를 판매함에도 불구하고 마진이 70%를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객이 그만큼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미래 AI 시장을 주도해 나가게 될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구글의 TPU를 통해서 ASIC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추론칩 ASIC이 테슬라의 AI 칩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AI5 칩 같은 경우 엔비디아 칩과 비교시 동일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내용이 현실이 될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 게 바로 구글의 TPU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테슬라 커뮤니티에서는 아주 재미난 내용들이 많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세티팡님께서는 지난 8월 20일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때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글을 남겼는데, 오늘 이벤트를 통해서 마치 제미나이 3와 나노 바나나 출시 후 구글 주가가 급등하는 것처럼 테슬라의 로보택시 역시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지도를 높이고 주가가 급등하는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글을 남기시기도 하였는데, 이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라 생각이 됩니다. 2026년 월드컵 경기는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에 테슬라의 로보택시 가치의 선반영을 본격적으로 보는 시기가 바로 내년 6월, 7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발맞춰 테슬라의 로보택시 숫자가 급증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살펴봤던 로보택시 트래킹 사이트인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베이 지역의 로보택시는 63대였는데 오늘 92대로 증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 연말까지 로보택시 1000대 이상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는데, 바로 그 시작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모델 Y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수천 대씩 만들고 있는 모델 Y를 배치만 하면 로보택시가 됩니다. 여기서 유일한 병목이 안전 드라이버인데, 이 안전 드라이버 역시 올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 드라이버가 제거되는 순간 지금은 하루에 30대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에 100대 이상, 200대 이상의 로보택시가 증가하는 장면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업데이트된 FSD 버전 14.2와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FSD를 사용하고 있을 때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경고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다는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이 역시 일론 머스크가 지난 주총에서 밝혔던 내용인데,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현실이 된 것입니다. 지난 주총에서 FSD 사용 중 휴대폰 문자 사용 허용 같은 경우 2025년 말에서 2026년 1월 사이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일론이 제시했던 타임라인에 맞춰서 그대로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로보택시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인 안전 드라이버 제거 역시 일론이 약속했던 2025년 말에 진행될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한국에서의 놀라운 FSD 자율주행 영상 역시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도 FSD가 잘 작동하고 중국에서는 최신 버전이 아닌 구형 버전 FSD만으로도 잘 작동한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테슬라의 FSD가 잘 작동한다는 것은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국가에서 작동되던 FSD를 간접적으로만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이 충격의 정도는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일론 머스크는 FSD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깁니다. 바로 다른 유저가 FSD를 구매하면 자동차가 따라온다라는 글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잘 말했다라는 글을 남긴 것입니다. 이 말은 테슬라의 본질은 차량 판매가 아니라 FSD로 바뀌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테슬라의 차량 자체도 아주 뛰어나지만 그 본질은 자율주행이고, 이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액세서리가 테슬라 차량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리했던 내용처럼 일론 머스크가 굳이 라이센싱에 목을 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본질이 자율주행인데 그 핵심 알맹이를 굳이 다른 기업들 찾아가며 나눠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테슬라 측에 충분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와서 일론 머스크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요청해도 들어줄까 말까한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자동차 제조사가 없다는 것 역시 테슬라의 미래가 얼마나 밝을 수 있는지, 여전히 지금 테슬라 투자가 얼마나 초창기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테슬라는 X를 통해서 FSD 광고를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핵심 상품인 자율주행이 충분히 무르익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광고마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일론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다시금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글은 2016년 7월 20일 일론 머스크가 모두에게 공개했던 두 번째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일론 머스크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미래 예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규제 허가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아마도 60억 마일 정도 혹은 100억 킬로미터 정도 누적 주행이 진행이 되었을 때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테슬라는 하루 300만 마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모으고 있던 시절입니다. 이 시점에서 60억 마일의 데이터를 이야기하면 상당히 터무니없는 수치로 보이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일론 머스크는 이를 달성하였고 실제 전 세계 각국에서 테슬라 FSD 규제 허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원대한 계획이 모두 다 현실이 되어 있었고 일론이 제시했던 계획의 방향성마저 거의 모두 다 맞았다는 것이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일론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마라 라는 말이 현재 월가에서는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테슬라 장기 투자자가 테슬라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어제 살펴봤던 테슬라의 모델 경량화 포지션과 관련해서 AI 전문가이신 제임스 씨께서 추가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이 모델 경량화 같은 경우 하드웨어 3를 위해서 진행되는 것도 분명 맞지만 하드웨어 4를 위해서도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가 처음으로 만들고 있는 모델 같은 경우 아주 정교하지만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구동이 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경량화해서 AI4 모델에서도 돌리고 이후에 추가로 경량화해서 AI3 모델에서도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이 모델 경량화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경량화가 되지 않은 대규모 모델을 선생님에 비유하며 경량화가 된 모델을 아주 똑똑한 학생에 비유를 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만 구동이 가능한 이 대규모 선생님 모델이 학생 모델을 지도하고 그 결과 AI4나 AI3 칩에서 돌아갈 수 있는 학생 모델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살펴봤던 노르웨이 판매량 역시 새로운 기록이 오늘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에서는 분기 두 번째 달까지 누적 판매량이 역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항상 마지막 분기에 차량 판매량이 높다는 점, 그리고 매분기 마지막 월에 판매량이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4분기 노르웨이에서 테슬라 판매량 역대 최고치가 다시금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기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보게 된다면 벌써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공식 계정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아직까지 2025년이 한 달 이상 남아있는 상황인데 벌써 테슬라는 노르웨이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차량이 등록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르웨이에서 1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기록을 테슬라가 새롭게 부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인도량 역시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인도량 같은 경우 주간 보험 등록수가 더 이상 공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월 단위 판매량만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이 바로 어제 확인된 광저우의 테슬라 배송센터입니다. 상당히 많은 차량이 인도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물론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이지만 중국 역시 이번 11월 상당히 높은 인도량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오늘 일론 머스크는 지난 9월 진행되었던 캐시 우드 누님의 인터뷰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캐시 우드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일론이라는 사람에 대한 본인의 평가를 밝히는데 그 내용을 한국어 자막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I think he's the Thomas Edison of our age in terms of his innovative ingenuity. And I also think, having met him a number of times, I think he's a very good person. He wants to do the right thing. If I had to say one thing, he wants to do the right thing to transform the lot of most of humanity. And he started with Tesla, SpaceX and Tesla. Tesla, was an environmental move, which I think a lot of people attacking his cars who are probably very supportive of the environmental movement, they've forgotten. Sending a rocket to Mars and with humanoid robots and ultimately people, he thinks will transform life on Earth as well, because as we've learned from space history, what we learn about material science and technologies that help us break through into these very difficult problems to solve is going to help us here on Earth as well. So I think he's a very good person and wants to do the right thing. That if I had to describe him
That's what I say, other than genius of our time. 오늘 일론 머스크는 얼핏 보면 정치적으로 보이는 게시글을 많이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캐시 우드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일론이 이런 언급을 하는 이유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진실로 인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를 보게 되면 사춘기 차단제라는 말은 아이들에게 뇌손상을 일으키는 거세 화학물질을 미화하기 위한 선전용 용어입니다. 라는 글을 남깁니다. 지난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상당히 나아졌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사춘기 차단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와야 되는 사춘기가 미뤄지게 됩니다. 아이들의 변성기도 미뤄지고 신체 변화도 미뤄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얼마나 큰 부작용을 가져오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연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이를 대량으로 배포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사춘기 차단제를 사용하였던 많은 아이들은 부작용을 겪거나 혹은 지능이 낮아졌다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이 공유하는 메시지,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사춘기를 미루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일론은 과거 조 로건 팟캐스트에 참여하여서 법학 학위가 없어도 미국에서는 판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또한 잘못된 관행이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지 감정이나 분위기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판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카고 판사는 72회 체포 경력의 상습 범죄자를 풀어줬는데 이 사람이 26세의 여성을 지하철 안에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7번 풀어준 것도 아니고 72에 풀어주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론은 판사의 기준 역시 다른 직업과 똑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복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전력이 있다면 여기에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게시글은 일론 머스크가 재게시한 글입니다. 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성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여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2등이 된 여성 같은 경우 행동과 표정을 통해서 이분이 느끼는 찜찜함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일론 머스크가 공유한 글을 보게 되면 각 행정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불법 이민자가 미국으로 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공유합니다. 이를 보게 되면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불법 이민자 숫자가 전례 없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메시지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일론을 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전하는 메시지가 아무리 인류를 위한 것이라도 일론이라는 사람은 한 기업의 CEO인데 굳이 정치인들로부터 미움을 살 필요가 있는가라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점은 일론 머스크는 CEO이기 이전에 한 명의 지구인으로서 양심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일론이 외압에 굴복하는 CEO가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올바른 길을 꿋꿋하게 걸어나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론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점이 저는 오히려 일론을 믿고 장기 투자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이 이런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메시지라 하더라도 본인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의 메시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존재가 로이터입니다. 로이터에서는 도지와 관련된 잘못된 기사를 다시금 올렸고 지금 또 잘 활동하고 있는 도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되었다라는 팩트와 전혀 맞지 않은 기사를 작성합니다. 일론이 너무나도 많은 산업을 급격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또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을 왜곡된 시선으로 평가하고 비판하는 매체와 사람들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찬찬히 매체를 통해서 혹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일론을 평가하기보다는 일론이 실제 행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게 된다면 조금 시간은 걸릴지언정 일론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기 자신만의 제대로 된 평가를 누구나 하실 수 있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